여러분, 구글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구글이 뒤로는 엔비디아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완벽히 끝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구글은 더 이상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줄을 서서 칩을 구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마벨입니다. 구글은 마벨의 설계 능력을 빌려 자신들만의 비밀 병기 TPU V6와 차세대 NPU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칩들의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성능은 무시무시합니다. 오로지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만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칩이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 맥가이버 칼이라면 구글의 NPU는 오직 AI 추론만을 위해 날을 세운 초정밀 레이저 메스입니다. 효율과 속도 면에서 엔비디아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발라는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을, 메타는 MTIA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커스텀 ASIC, 즉 마벨 같은 회사와 손잡고 만든 자체 제작 칩이라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왜 이 난리를 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죠. 엔비디아 칩을 사면 이익의 절반을 젠슨 황에게 바쳐야 하지만 직접 만들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엔비디아 시대, 즉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탈출해 각자의 성을 쌓기 시작한 대독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마벨의 승리로 끝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변수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만드느냐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전쟁터의 중심이 칩 설계도에서 전기 콘센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최근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조 원을 들여 베팅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왔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작은 원자로를 설치해 공짜에 가까운 전기를 직접 공급받겠다는 전략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가동을 멈췄던 3마일섬 원전을 다시 돌리기로 한 이유, 아마존이 원자력 스타트업에 5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유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도시만큼의 전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마벨의 최대 강점은 우리는 엔비디아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율성 하나로 빅테크들의 마음을 샀죠. 하지만 만약 SMR이 보편화되어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공짜라면 굳이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전기를 덜 먹는 커스텀 칩을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전기는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 압도적인 성능만 내놔라는 시장의 요구가 다시 엔비디아의 범용 GPU로 쏠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기술의 효율성이 에너지의 물량 공세에 무릎을 꿇는 걸까요? 하지만 마벨과 브로드컴에게는 아직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의 거대한 사슬, 쿠다 생태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죠. 이 장에서는 하드웨어 성능보다 무서운 소프트웨어 종속성 문제를 다루며 영상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 피터 린치의 철학으로 최종 해답을 내리는 결론부입니다. 마벨의 기술력, 구글의 자본력, 그리고 SMR의 에너지 혁명까지.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단 하나의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15년간 쌓아올린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입니다. 최근 미국 주요 공대에서 나온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개발자의 90% 이상이 오직 쿠다 환경에서만 작업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마벨이 아무리 싸고 좋은 칩을 가져다 줘도 개발자들이 그 칩에 맞게 코드를 새로 짜는 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ASIC으로 옮기는 건 엑셀 쓰던 사람에게 주판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죠.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운전자가 운전할 줄 모르면 그 차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벨과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꺾으려면 칩을 설계하는 시간보다 개발자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수십 배의 시간을 더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벨과 브로드컴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
그건 단순한 가격 할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심장인 쿠다를 뿌리째 흔들 거대한 반란, 바로 UXL 재단이라는 소프트웨어 연합군입니다. 구글, 인텔, 삼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아니어도 AI가 돌아가게 만들자. 이게 왜 마벨에게 기회냐고요? 마벨의 커스텀 ASIC이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고철이었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빅테크들이 공동으로 표준 도로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대의 최신 보고서들은 말합니다. 표준화가 완성되는 순간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개발자들은 쿠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마벨의 가성비 좋은 칩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피터 린치의 눈으로 다시 봅시다. 린치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지 보라고 했죠. 최근 마벨의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들여 마벨과 협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쿠다의 성벽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린치가 강조한 상식적인 투자는 결국 시장의 독점이 깨지고 효율적인 대안이 등장할 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폐쇄적인 제국이 개방된 연합군에게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칩과 에너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합군까지.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투자는 뇌가 아니라 위장의 힘이라고요. 이 혼돈의 전쟁터에서 당신의 위장은 마벨의 반란을 견뎌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새로운 길이 되었길 바랍니다.